소식은 어떻게 부하 장수를 불러오는가? 소식주의자. 지은이 미즈노 남북후. 고아였던 남북후는 10세 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감옥살이를 했다. 감옥에서 재수의 관상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관상을 공부했다. 관상가가 말하길 칼을 맞아 죽을 관상으로 1년밖에 살 수 없으니 그 불운을 피하려면 스님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절을 찾아가니 주지 스님은 1년 동안 보리와 콩만으로 식사를 계속하면 입문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렇게 보리와 콩으로 1년을 보내고 절에 가는 길에 다시 관상가를 찾아가니 칼에 맞아 죽을 관상이 없어졌는데 큰 공덕을 세운 모양이다라며 축하해 주었다. 남북후는 여기서 스님이 아니라 관상가가 되기로 뜻을 굳힌다. 그때부터 3년간 이발소에서 일하며 두상과 면상을, 3년간 목욕탕에 때밀이를 하며 전신상을, 3년간 화장터 인부로 일하며 뼈와 골격을 공부했다. 그 이후로 단식과 폭포 수련 등의 어려운 고행을 한 결과 사람의 운명은 시계에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마침내 그를 존경하는 제자들이 3,000명이 되었고 황실의 사랑을 받아 종 오이의 벼슬도 받게 된다. 그의 관상은 보잘것 없었다. 키도 작은 데다 입은 작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으며 코는 낮고 광대뼈는 붉어졌다고 본인 스스로 기록했다. 보기 드문 빈상이었지만 음식의 절제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는 큰 깨달음에 따라 매일 보리 한 옵과 채소 한 가지만 먹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 결과 말년에는 가옥과 7채의 창고를 가진 부자가 되었다. 그 당시로는 비교적 장수에 속하는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소식은 어떻게 당신의 운명을 좌우하는가? 1. 당신의 운명은 먹는 음식으로 결정된다. 관상을 타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물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관상도 그러합니다. 그 사람이 매일 먹는 식사 양에 따라 그 사람의 부와 명예와 수명, 그리고 미래의 운명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든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노동의 내용에 따라 식사량의 정량이 정해져 있고 신체의 크기나 노동의 강약에 따라 식사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젊거나 많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가 매일 섭취하는 식사량의 다소에 따라 운명의 기륭이 결정됩니다. 옛날 선진들의 격언 중에 하늘에 녹이 없는 사람은 출생하지도 않으며 땅에 뿌리 없는 풀은 돋아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라도 하늘에서 주어진 일정한 식사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량의 식사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30년에 걸쳐 가식하고 폭식하는 사람은 30세를 살고 100년에 걸쳐 절제하여 소식하는 사람은 100세를 산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욕심을 내어 먹는 사람은 하늘의 법칙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음식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음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륭은 모두 음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려워해야 할 것도 음식이요, 신중해야 할 것도 음식입니다. 식사량이 적은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불길한 관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운세가 좋습니다. 나름대로 축복받는 인생을 보내며 젊어서 죽는 법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말년에도 길한 법입니다. 식탐이 심하고 지나치게 많이 먹어 과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길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젊어서부터 몸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2. 뱃속을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 하루 3끼의 식사를 항상 대식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관상이 길상이라 하더라도 운세가 일정치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공공에 빠지고
부자라 하더라도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관상이 흉한 데다 폭식까지 하면 죽고 난 후에 들어갈 관도 못 구할 정도로 가세가 기운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합니다. 중국 고서에 복팔분이면 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뱃속을 항상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폭식과 대식을 경계하는 말이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미식 또한 과식이나 폭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 가지 모두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만 골라먹는 사람은 비록 관상이 길하다 해도 운세는 흉합니다. 미식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부와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자체가 몰락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미식을 하게 되면 뼈 빠지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자식에게 빚까지 남겨놓고 비참하게 죽는 법입니다.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진중하게 기다리지 않고 그 계절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기를 쓰고 즐겨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이 복상이라 해도 재산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물며 빈상인 자가 이런 습관을 가지면 행방불명이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제철 음식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이 덜 된 것을 맨 처음 먹겠다고 식탐을 부리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무엇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그 마음을 삼가십시오.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몸을 시원하게 하는 과일과 채소가 좋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곡물이 사람의 몸의 제격입니다. 식탐을 버리고 자연의 법칙을 겸허히 따르십시오. 논어에는 공자의 음식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공자의 불가식이라 말합니다. 첫째, 음식이 갖는 본래의 빛을 잃으면 먹지 않는다. 둘째, 집에서 만들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셋째, 제철에 난 것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대학자인 공자다운 식생활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곡식과 채소처럼 검소한 음식을 먹는 것을 조식이라 부릅니다. 항상 자기의 생활 수준보다 낮은 정도의 조식을 실천하는 데 힘쓰십시오. 관상이 빈상이라 해도 언젠가는 재산을 모으고 늙어서는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며 질병 없이 천수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식을 실천하여 장수를 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3. 검소한 음식도 많이 먹는 것을 경계하라. 하루 세 끼를 검소한 조식으로 소식하는 사람은 악상에다 빈상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와 명예와 건강을 누리며 자손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변치 않은 조식을 하더라도 그것을 폭식하고 대식하는 사람은 말년에 크게 흉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 노동이 심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도 예외가 됩니다. 하루 세 끼 식사의 양과 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관상이 나쁘더라도 부와 명예와 장수를 누리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으므로 말년에도 길한 법입니다. 주역의 군자이신 언어 절 음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언어를 신중히 하고 먹는 음식을 절제한다는 뜻입니다. 입이라고 하는 기관은 음식이 들어가고 말이 나오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출입구를 잘 조절하는 것이 부와 장수의 핵심입니다. 모든 다툼의 원인도 입에서 생기고 인간의 덕도 입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식사의 양을 엄격하게 정해서 절제하는 사람은 지금은 비록 관상이 나쁘고 가난하더라도 조금 늦게라도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말년에는 모든 일이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운세도 길한 법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르고 약해 보이지만 속이 단단하기 때문에 병에 걸려 고생하는 일 또한 없습니다. 생각과 달리 근육형과 비만형은 단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수하는 사람은 대부분 겉보기에 마르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근육형과 비만형의 체형을 가진 사람은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역에서는 그 이유를 수라는 말로 답하고 있습니다. 수라는 말은 부수적으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강해 보이는 것들은 모두 부드러움에 부속되고 부드러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5. 식사량이 들쑥날쑥하면 거린이 되기 쉽다. 소식을 하면서도 식사량이 일정하다면 이것을 식욕이 온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힘든 노동을 한 후에는 많이 먹게 됩니다. 또한 동네 잔치집에 가면 진귀한 음식을 보고 식탐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난다고 옛 성현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식탐을 부려 함부로 먹어 치우면 대부분 정서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서 항상 흔들리는 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부동심이라고 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으십시오. 먹을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비록 관상이 좋고 초기에 간혹 성공을 하더라도 결국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가에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서 식사량까지 들쑥날쑥하면 정서가 불안정해서 신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영혼이 기거하는 집입니다. 집이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식이 내용을 만들고 내용이 형식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식을 실천하면서 식사량이 일정하고 식사 시간까지 규칙적인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함께 굳건한 법입니다. 영혼이 굳건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배불리 먹고서는 맑은 영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자라 할지라도 대식과 폭식을 일삼으면 재산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그런 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거린이 되어 길거리를 배회하는 왕년의 부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6. 바다는 대륙을 담고 식솔은 주인을 담는다. 바다는 대륙을 담는 법입니다. 강물을 언덕을 담고 우물은 마을을 담는 법입니다. 당연히 식솔들은 주인을 담기 마련입니다. 그대는 절제하여 소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대가 아무리 절제하여 소식한다고 해도 식솔들을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쉽게 흥분하거나 화난 모습을 보이면 식솔들은 반대로 가게 됩니다. 대식하고 폭식하는 여자는 여성이면서 남성처럼 식생활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성질이 남자처럼 사나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쪽의 기보다 더 강할 경우 결혼을 지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소식뿐만 아니라 절제된 마음까지 본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을 실천하면서도 부와 명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식솔들도 흥분하는 마음이 생겨 온 가족이 소식을 실천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명심하십시오. 집안의 주인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또한 손님이 찾아오거나 집안에 잔치가 있다거나 해서 갑자기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본인은 중심을 잡더라도 식솔들에게는 관대하십시오. 그러나 가능한 한 빨리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집안 전체가 중심을 잃고 시간이 지속되면 환란이 닥쳐올 징조입니다. 7. 마음이 흐트러지면 의복도 식사도 흐트러진다. 옷차림이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가 무절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겉보기와는 정반대로 외관만을 꾸미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모든 관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든 힘을 쓰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도 없고 결국 말년의 모든 것을 잃기 마련입니다. 옷과 장식이 훌륭한 것과 검소하고 깨끗한 외관을 엄격히 구분하십시오. 식사를 엄격하게 절제하는 그 마음이 절제되고 검소한 외관을 만듭니다. 그러나 식사를 절제하면서도 외관상의 거칠애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마음이 아직 덜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귀인에게는 식이 있고 소인에게는 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인은 음식을 통해 천명을 얻고 소인은 음식을 통해 병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식을 실천하면 천한 태생이든 흉한 관상이든
스스로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이라 해도 소인이 있고 귀인이 있습니다. 옷과 장식이 화려한 사람이라 해도 소인이 있고 귀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식하면서 항상 외관이 검소하고 깨끗한 사람 중에 소인은 없는 법입니다. 8. 밥 한 그릇에 반찬 하나로 식사하라. 절제하여 소식하며 술과 고기를 멀리하고 곡식과 채소로 검소한 조식까지 실천하는 사람은 천수를 다하고 죽는 법입니다. 따라서 죽을 때까지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습니다. 곡물과 채소를 즐기지만 그것을 항상 대식하고 폭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세상의 신분이 귀할지라도 미천한 자에 속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년에 관상이 흉하게 변하여 질병으로 식솔들에게 고생을 시킵니다. 그대의 신분이 귀하든지 미천하든지 일반 일체를 실천하십시오. 즉, 밥 한 그릇에 반찬 한 그릇으로 식사를 하십시오. 소식과 조식을 동시에 실천하면 일찍 죽는 법도 없고 가난하게 사는 법도 없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나아갑니다.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하더라도 바위 틈에 자리를 잡은 소나무처럼 말이 없습니다. 나는 많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했지만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조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소식에 조식까지 실천한다면 그 집안은 오래오래 번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귀인입니다. 이런 귀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그 자손에게 남기는 법입니다. 평생 잔병이 없고 장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9. 평생 먹을 음식을 100년에 나누어 먹으면 100년을 산다. 50전에 죽을 관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절제하여 소식하면 반드시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를 방제라고 부릅니다. 재앙으로 인한 불운을 이루는 말로 인간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하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덕을 쌓은 사람만이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본래 음식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 병에 걸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앙으로 인한 불운인 방제의 경우는 다릅니다. 방제에 걸린 사람에게는 약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식하는 사람은 밥그릇을 줄여 천지에 바치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하늘의 덕을 쌓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방제가 있다 해도 죽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사람의 관상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50세 이상의 사람이 큰 병에 걸렸을 때는 위험합니다. 장수의 관상에다 혈색이 좋다 하더라도 항상 식탐을 부려 대식하는 사람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수명이 길고 짧은 것은 사람의 인상과 골상으로만 판단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식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면 백발백중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관상을 볼 때는 먼저 식사에 관한 것을 질문해야 하는 법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는 반드시 평생 먹을 양만큼의 식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식하고 폭식하면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먹을 양을 30년 만에 다 먹으면 30을 살고 100년 동안 나누어 먹으면 100년을 살게 됩니다. 그대는 일찍 죽을 관상을 가졌는데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소식으로 건강이 좋아졌다는 이유와 함께 그 남은 식량을 남에게 베풀어 하늘의 덕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적선하면 집안에 반드시 경사로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대가 소식을 실천한 것은 남에게 베푼 것이고 하늘의 덕을 쌓은 것이므로 천수를 누릴 것입니다. 10. 교만한 마음이 미식가를 만든다. 무병의 관상을 갖고 있다 해도 젊을 때부터 맛있는 음식을 탐하는 미식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면
늙어서 장이 뒤틀리는 질병에 걸려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업병이라 부릅니다. 상의 기륜과는 상관없이 젊었을 때부터 미식을 하는 자는 늙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질병에 걸립니다. 더구나 미천한 사람이 신분에 맞지 않게 3년 동안 미식을 하면 젊음이 다하기 전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관상이 대단히 좋더라도 젊을 때부터 미식을 삼가야 합니다. 미식이란 음식에 대한 교만하고 사치하는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젊어서 부와 명예를 가지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식하는 가운데서 가훈과 제보가 흥한다 할지라도 입신 출세하였다 하여 미식가, 대식가, 폭식을 일삼는 자는 그 운이 서서히 기울어 마침내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행방불명이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미식하고 대식하는데도 나름대로 복운이 있어 집에서 죽는다 해도 죽을 자리에 누웠을 때 가족을 아주 힘들게 하고 큰 고통을 받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구나 가난하고 관상이 나쁜 사람의 경우 길거리를 떠돌다가 임종을 지켜봐주는 사람도 없이 비명행사하게 됩니다. 11. 음식을 다스리면 운기가 따라온다. 중년이 될 때까지 식생활에 절도가 없는 사람은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리거나 평생 마음 썩이는 일이 끊이지 않는 법입니다. 비록 관상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말년에 운기가 쇠퇴하여 마침내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는 식에 준하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원기가 왕성하다는 말에서 기라는 것은 오장육부의 활동 능력을 말합니다. 당연히 원기는 기를 뜻하는 한자 기를 보면 사람이 쌀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양과 종류를 일정하게 하고 시간을 엄격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람의 원기가 쇠퇴되고 하늘의 기운 또한 쇠퇴됩니다. 식을 정하는 일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삼으십시오. 식이 정해지면 기도 스스로 침정되고 기가 침정되면 마음도 스스로 다스려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지만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모두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신중하게 처신하고 절제하면 나이 들어 흉하게 운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젊어서 식탐을 부려 과식을 일삼았다고 하더라도 중년부터 3년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 노년에 병들어 굶어 죽는 악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12. 무자식의 관상이라도 음식을 절제하면 후사를 얻게 된다. 자식을 얻을 수 없는 무자식의 상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대식하지 않고 음식을 절제하며 소식을 실천하는 자는 반드시 좋은 후사를 얻는 법입니다. 젊어서부터 소식하면서 평생 절제한 사람은 늙어서 많은 자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죽고 난 후에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로해주는 자식들이 많게 마련입니다. 재산이 많아도 자식이 없으면 남보기에 궁하고 처량하게 보입니다. 복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음식에 대해 교만한 자는 재산이 저절로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복상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자보다 더 음식을 절제하고 귀하게 여기면 말년까지 부와 명예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만사가 충만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심오한 진리입니다. 복이 많다고 하는 복은 뒤집어진다는 복으로 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충만할 때 가난으로 전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만을 멀리하고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합니다. 100세 넘게 사는 장수의 관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식탐을 부려 대식하면 장수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뜻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빈궁한 상을 가진 빈상에다가 단명의 상을 가졌다 해도 자기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먹는 거친 음식으로 조식을 하고 소식까지 더하면 빈상도 단명의 상도 저절로 없어지는 법입니다. 나는 관상을 보면 이런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음식을 먹는 일에 절제하는 사람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나 돈을 모으는 일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소홀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늘이 그 사람에게 배당해준 복이 연장되므로 명도 자연히 연장되는 법입니다. 게으르고 교활하며 술과 고기를 즐기는 자는 떠돌이 유민의 상을 가진 자에게 많습니다. 떠돌이 유민들은 언제라도 굶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음식을 모두 먹어치웁니다. 이런 사람은 음식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과 생명까지 먹어치우는 인물입니다. 식탐을 조절하지 못하는 품성으로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소식은 모든 부와 장수의 근본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지만 복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생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 왕들이 신하의 봉급을 금과 은으로 정하지 않고 곡식으로 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금과 금과 은을 기원하지 않고 오곡의 풍작을 기원했던 것입니다. 곡식이 없으면 임금도 없고 나라도 없다는 사실을 왕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망국의 길에 이릅니다. 그대가 식탐을 부려 대식하면 할수록 그대의 수명도 줄어들고 후사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백성의 숫자도 줄어들고 나라의 수명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13. 식탐을 부려 폭식하면 악한 관상으로 변한다. 되풀이하여 말하지만 식은 생명의 근본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일정하게 정하여 규칙적으로 행하는 것을 보통 식을 정한다 라고 합니다. 사람의 인상, 골상, 수상 등에는 원래 기륭이 없습니다. 상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저작거리의 관상가들을 멀리 하십시오. 관상은 하늘의 이치와 만물의 이치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 이치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원리입니다. 만물이 변하는데 어찌 관상인들 변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소식을 규칙적으로 행하면 악상이 선상으로 바뀌고 식탐을 부려 대식하고 폭식하면 선상이 악상으로 변합니다. 이때 소식의 기준은 옛날부터 복팔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복팔분이란 뱃속을 8알만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젓가락을 놓는 것입니다. 나는 복팔분보다 복육분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현자의 경지라서 실천이 무척 어렵습니다. 우선 복팔분을 실천하십시오. 복팔분이란 단순히 조금 덜 먹는 일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복팔분 하듯이 모든 사람을 겸허히 대하고 모든 일에 조심한다면 부와 명예가 어찌 다른 곳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설사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한다 한들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책에서 내가 말하는 속뜻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뜻을 잘 알지 못해 나는 안타깝습니다. 식탐을 부려 대식하는 사람이 병을 앓기 시작하면 식욕이 떨어져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식으로 절제해온 사람은 병으로 앓는 일도 없고 앓는다고 해도 먹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